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두 번째 그런 아이디어인 러닝 레이트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 파라메타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.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는 각 반복 단계에서 주어진 세타에다가 일정한 러닝 레이트 학습률 알파 곱하기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비용 함수 j의 그레디언트 값 또는 그 기울기 값을 곱해서 빼주는 것이 그 각 반복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계산식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반복 단계에 주어진 세타 값이 있을 때 그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값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얻어냈고요. 거기 삽입하면 되는 거죠. 그 기울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곱해서 빼줄지는 우리가 바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알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알파가 아주 적절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 알파를 어떤 값으로 주었던지 간에 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값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알파 값을 주었어요.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정말 제대로 의도한 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용 함수 j of 세타를 반복 횟수의 함수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냐면요. 수평축일 우리가 number of iteration이라고 했을 때 즉 아까 우리가 계산하는 세타 j 값을 주어진 세타 j 마이너스 알파 파샬 d j of 세타 나누기 파샬 세타 j 즉 이 수식을 반복해서 푸는데 몇 번 반복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평축이고요.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주어진 세타 값이 얻어졌을 때 그 얻어진 세타 값을 가지고서 비용 함수를 계산해 봤더니 그 값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는데 점점 작아지는 양상을 지금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즉 이 그래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반복을 100번 했을 때의 비용 함수의 크기가 요만했다는 얘기고요. 200번 정도 하니까 한 요 정도란 얘기고요. 그죠? 이 비용 함수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이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감소하는 그 양은 또 줄어듭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줄어드는 양이 굉장히 작죠. 거의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양만 변화하게 됩니다.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용 함수 j of 세타의 값을 계산했을 때 얘가 항상 감소를 해야 됩니다. decrease after every iteration. 항상 감소를 해야 돼요. 만약에 반복할 때마다 감소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그러면은 알파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. 이게 즉 반복 학습률 알파 값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는 이것이 감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때때로
알파가 주어진 경우에 이런 감소하는 것을 계속 보다가 보면 어디쯤에서 우리가 그런 반복을 멈출까라는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, 그런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토매틱 컨버전스 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자동 수렴 검증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.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. 변화되는 양 J 오브 세타가 매 반복 때마다 델타 정도의 값으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겠죠. 근데 그 변화량이 한 번 반복할 때의 크기가 수치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, 그러니까 한 0.001 정도의 크기겠죠.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 크기 정도보다 못 미치면 이거는 수렴이 됐구나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숫자가 그럼 얼마 정도의 작은 숫자를 써야 되느냐?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는 이 값이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작으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. 즉 이 작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의미하는 보통 엡실론이라고 보통 기호로 많이 표현하는데요. 즉 주어진 피처가 스케일링이 된 상태에서 모든 xi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러한 특성들의 스케일이 맞춰져 있는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면 충분히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안 그런 경우가 있느냐? 있습니다. 반복 횟수에 따른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요. 어떨 때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.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죠. 즉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파가 너무 클 경우에요. 그럴 경우에는 다른 비디오에 설명된 것처럼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가 이와 같은 볼 형태로 주어질 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알파 값을 곱했을 때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면, 즉 그 미니멈 값을 지나칠 정도로 큰 알파 값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이 다른 지점의 세타를 가르치게 되고요. 그 세타 값에 해당되는 비용 함수 값은 더 커지는, 점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값이 점점점 커져서 반복하면 할수록 비용 함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커지는 거죠. 이럴 땐 당연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작동되지 않는 거고요. 이때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훨씬 더 작은 알파 값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나 때때로 이와 같이 다이버전스 하긴 하는데 플럭추에이션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. 즉 반복 횟수에 따라서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즉 러닝 레이트가 좀 너무 크게 잡혀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알파 값을 또 작게 만들어 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. 그 방법을 쓰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죠.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률 알파가 충분히 작은 값이라면요,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는 항상 매 반복 때마다 감소를 해야 합니다. 디크리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면 또 안 돼요. 즉 if alpha is too small, gradient descent can be slow to converge. 우리가 이미 이것도 설명된 것처럼 어떠한 한 지점의 세타로부터 알파 값이 너무 작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는 지점이 바로 옆에 조금씩 이동하게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너무 많은 반복 횟수를 반복해야지만 이 미니멈 값 위치에 글로벌 미니멈 값에 도착하게 되죠. 즉 굉장히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죠. 어떤 알파를 어느 정도의 숫자를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될 겁니다. 일반적으로 알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, 만약에 알파가 너무 작으면 컨버전스가 적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 게 중요하죠. 즉 반복 횟수 number of iteration에 따른 비용 함수 J of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의
감소 정도가 빠르냐 또는 느리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너무 느리면 슬로우 컨버전스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파가 너무 작다라는 증거고요.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파가 너무 큰 증거는 뭐죠? J 오브 세타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, 즉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빨리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저자는 경험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잡냐면 알파를 일단은 작은 숫자로 시작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. 즉 가장 바람직한 어프로치 알파는요, 그냥 적절한 그 알파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, 가장 작게는 0.001,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알파로 시작을 해서 그것에 뭐 10배 정도, 0.01 또는 0.1 또는 1 정도까지, 즉 1보다는 작은 숫자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작은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서 그 한 10분의 1 정도씩 옮겨가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고요. 그 사이에 적절한 값을 또 찾고 싶으면 한 3분의 1 정도의 그 크기를 그 사이사이에서 실험에 넣으면 되는 건데, 0.001 다음에 한 0.003, 너무 늦다 그러면 조금 더 키워보는 거죠. 그래도 또 작으면은 0.01 다음엔 또 0.03, 그리고 0.1 다음엔 한 0.3 정도에서 이와 같은 한 3분의 1 정도의 스케일의 값을, 1보다 작은 값을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알파를 이와 같은 number of iteration에 따른 비용 함수의 크기 변화를 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역시 이것 또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연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